권영철의 Y뉴스 넘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네. 저는 오늘 저 Y뉴스 제목 보고요. 네. 우리 PD가 잘못 쓴 줄 알았어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검찰총장이 69년 만에 최초로 사과를 했는데 왜 감동을 못 줬나? 네. 줬나가 아니라 못 줬나? 못 받으셨어요, 감동? 감동을 받기에는 좀 너무 늦은 그 이유를 분석하기로 하고요. 우선 그 문무일 검찰총장의 사과 내용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들어보죠. 검찰이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 사건 등에서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 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검찰이 잘못했던 거 깊이 사과한다. 이게 이제 신임 검찰총장의 말이었는데. 예, 깊이 사과한다고 이제 얘기를 사과라는 표현이 들어갔고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2008년 검찰 60주년 기념식에서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이 예. 국민들께 실망을 끼쳐드린 순간들도 없지 않았다. 그리고 뭐 국법 질서의 확립이나 사회 정의의 실현에 치우친 나머지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지켜내야 한다는 소임에 대한 더 충실하지 못했던 안타까움이 없지 않았다. 그게 사실상 검찰총장의 최초 사과 아니었어요? 임채진 총장 때가? 이게 무슨 사과나 죄송도 아니고 사과 같긴 한데 사과 아닌 듯한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아, 그 당시에는.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좀 제대로 사과답게 한 건 맞습니다. 예. 뭐 사과했다는 데 대해서는 다들 뭐 만시지탄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감동을 주기에는 좀 너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과한 건 잘했다. 최초 사과로 인정할 만하다까지는 인정하시는데 네. 문제는 방점은 감동이군요. 진짜 그렇죠. 감동을 줬는가. 사실 사과를 하긴 했는데 뭔가 좀 찜찜한 느낌이다. 그런 것 어떻게 권력과 검찰이라는 책을 쓴 최강욱 변호사는 예. 사과를 한 것은 다행인데 정확한 반성 아래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일단 면피용으로 사과해놓고 검찰도 사과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한 것 아니냐. 알리바이 만들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고 서부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과가 그렇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다. 검찰이 강력한 개혁 요구에 직면해 있다 보니까 위기 모면용으로 마지못해 사과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의문을 제기했거든요. 그런 비판만 있어요? 물론 뭐 비판만 있는 건 아니고요.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가 징계를 받았던 임원정 검사는 화해와 용서는 잘못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되고 개혁은 잘못을 직시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제 검찰도 사법정의의 아름다운 합창에 동참할 준비가 되었다. 만시지탄이나 더 늦지 않았음을 검사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안도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나마도 이 정도라도 한 게 안도한다. 예, 검사라는 사실이 부끄럽다면서 사표를 냈던 더불어민주당 백희련 의원은 검찰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 그동안 이런 사과조차 않았으니 그것만으로도 의미 부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평가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감동은 못 받았다. 자, 그렇죠. 오늘의 Y뉴스. 69년 만에 첫 검찰총장의 사과인데 왜 권영철 기자는 감동을 못 받았다고 하나. 이제 첫 번째 이유가 사과의 내용이나 모양새가 어딘지 좀 찜찜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좀 쫓기듯 사과를 하다 보니까 사과의 내용도 형식도 어정쩡한 모양새가 된 거 아니냐 그런 평가를 합니다. 근데 과거 인혁당 사건이라든지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구체적으로 막 언급한 거 보면은 그렇게 엉성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건 이게 이제 사과를 하려면은 사실은 과거에 이제 뭐 노무현 대통령 사과를 하면은 공식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사과하고 왜 사과하는지 이런 거를 질의응답 받고 다 하거든요. 사과 멘트는 하고 나머지는 이제 비공개로 전환해서 기자들하고 질의응답만 하고 공개되긴 했지만은 그런 모양새거든요. 좀 뭔가 좀 사과를 하려면은 좀 제대로 좀 사과한다는 느낌을 주게끔 하고 중간에 비공개로 전환이 됐어요. 예, 앞에 멘트는 쭉 하고 그렇게 됐죠.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검찰의 한 고위 관계도 그러더라고요. 문 총장의 사과에 감동이 없는 이유는 진솔한 진심이 담긴 사과라기보다는 마지못해 사과하는 게 아니냐 그런 느낌을 줬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하긴 이제 유서대필 조작 사건 뭐 이런 게 잘못됐다라고 하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할 건가? 구체적인 대안, 대책까지 나와야 돼. 그거 이제 뒤에 이유에 있습니다. 예, 예. 두 번째는 좀 이 사과가 늦어도 너무 늦었기 때문이다. 만시지탄. 예. 대법원은 2005년 9월에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사에서 과거사에 대해 반성했고요. 그리고 2008년 사법부 60주년 기념식에서 사법부가 헌법상 책무를 충실히 완수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에게 실망과 고통을 드린 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예, 이렇게 사과를 했어요. 예. 근데 검찰은 그 69년 만에 사과를 했기 때문에 너무 늦죠. 백희련 의원도 검찰의 사과가 감동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 다른 기관에 비해 너무 늦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요. 이게 한인섭 교수가 이제 법무부 법무검찰 개혁위원장으로 됐잖아요. 예, 예. 어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대법원장의 취임사에서 과거사 사과한 지 12년이 지난 지금 검찰총장이 기자 간담회에서 사과한다. 늦었지만 더 늦은 것보다 늦은 건 아니다. 좀 애둘러서 늦은 사과라는 걸 꼬집고 있는 거잖아요. 자, 너무 늦었다.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이게 자발적인 사과이기보다는 국민적인 검찰개혁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한 게 아닌가. 그런 평가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이철성 경찰청장이 사과했죠. 했죠. 그 대목 잠시 들어보시죠. 그간 민주화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유명을 달게 하신 박종철님, 이한현님 등 희생자분들과 특히 고 백남기 농민님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함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성 청장도 사과를 하긴 했는데 예. 경찰이나 검찰의 이런 모습이 정권이 바뀌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사과를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촛불 시민혁명 과정에서 시민들의 개혁 요구 1번이 검찰 개혁이었잖아요. 맞아요. 이런 분위기에서 나온 게 아닌가. 그런 게 있는 거고요. 예. 네 번째는 아까 김현정 앵커가 지적했던 사과 이후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보이지 않기 때문 아니냐. 저는 이게 핵심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좀 미진했다라고 느낀다면 그건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앞으로 이 부분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 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일단 문무일 검찰총장이 여러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검찰의 핵심 관계자는 문 총장이 사과 직후에 암 투병 중인 강기훈 씨를 병문안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다가 사과 직후에 바로 가면은 이게 뭔가 좀 보여주기로 비춰질까 봐서. 쇼하는 것 같을까 봐. 그래서 이제 지금 시점을 보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강기훈 씨를 곧 병문안할 예정이다. 예, 예. 얘기를 했고요. 또 과거의 인혁당 사건과 민청학년 사건의 생존자들을 찾아서 면담하는 방안도 추진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검찰의 핵심 관계자는 특히 요구에 주목되는 부분인데 인혁당 사건 등에 있어서 누구는 재심 신청을 해서 무죄를 받았지만은 그렇죠. 누구는 재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아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를 검찰이 대신 재심 신청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검찰은 특히 그 재심 사건과 국가 배상 소송 등에서 이 무죄가 선고되거나 국가 배상 판결이 날 경우에 기계적으로 항소하고 상고했잖아요. 예, 예. 이거를 1심 판결이 날 경우에 수용하는 방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 요거는 바로 시행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네. 이렇게 된다면은 좀 앞으로 좀 뭔가 검찰이 바뀌고 있구나. 그러니까 검찰이 사과하는 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 보여주겠다. 이게 문무일 총장의 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쭉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감동을 못 줬다. 나쁘다. 이건 아니시고. 그건 아니고. 표현 자체는 뭔가 좀 미진했다는 게 맞고요. 예. 앞으로 잘해라라는 질책의 표현, 격려의 표현이라고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 한인섭 교수도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게 법원은 재심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사과하는 걸 보여줬는데 그럼 검찰은 어떻게 보여줄 거냐. 구체적인 대안을 내놔라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요. 지금 과거사 진상조사위 얘기도 나오고 법무개혁위원회나 검찰개혁위원회에서 그런 게 나오겠지만은 제도적으로 뭔가 보강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검찰을 믿을 수 있겠나. 확실하게 바뀌는 모습을 보여달라.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